이번 세션은요, 보이게 일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의 협업 툴 먼데이닷컴의 성공 레시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재빈 SPH 먼데이닷컴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보이게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업무 히스토리를 남기는 것의 필요성을 과연 어떻게 협업 툴을 통해 해결을 했는지 이 성공적인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요. 이 과제를 아직 안고 있는 기업분들께는 가이드 및 혁신하는 팁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빈이라고 하고요.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보이게 일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협업 툴 먼데이닷컴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성공 레시피를 좀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업 툴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팬데믹 시대를 겪기도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협업 툴의 필요성들이 이제 점점 많은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협업 툴이 그러면 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왜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업 툴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사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연평균 12.7%를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 협업 시장, 기업 협업 시장에 이제 속해 있는 일원으로서 이거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해 이렇게 뭐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이제 먼데이닷컴이라는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또 이제 도입을 지원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어카운트 베이스가 매해 뭐 2x나 3x로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체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좀 영한 기업들이 이런 협업 툴이나 먼데이닷컴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셨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규모 있는 대기업들이나 뭐 레거시 기업들도 협업 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많이들 이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협업 툴 이 시장 이 스페이스 안에서도 이제 사스 협업 툴이 이제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스 협업 툴이라고 하면은 크게는 좀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이제 많이들 좀 익숙하신 줌이라든지 뭐 슬랙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관리 영역이라고 해서 뭐 저희와 같은 먼데이닷컴이라든지 또는 아사나나 뭐 좀 많이 들어보신 트렐로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이 태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역인 문서 작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함께 뭐 문서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구글 독스라든지 또는 뭐 노션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브랜드를 네이밍을 해드리니까 아마 익숙하신 그런 네이밍들일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확실히 사스 협업 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스 협업 툴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대세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협업 툴 시장의 성장 요인을 보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일하는 방식의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관리자분들이거나 또는 각 기업의 CIO, C-레벨 이제 분들일 텐데 확실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MZ 세대가 메인스트림 워크포스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가장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끌어 나갈 텐데 이 MZ 세대는 예전과는 다른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워라밸도 더 중시하는 문화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라든지 업무를 효율화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식의 인식 변화 아래 보시면은 리얼타임 현황 파악의 중요성이라는 걸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리얼타임 현황 파악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탑다운으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시사항이 내려오면은
그거를 이제 수행을 하고 다시 보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탑다운으로 내려왔다가 버텀업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리드 타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스피드를 잃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스피드가 생명이고 속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더 이상 이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하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사스 협업 툴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꼽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또 구축형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빌려 쓰는 사스로 이제 많이 인식이 변화됐다,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매우 익숙하신 이제 뭐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저희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결제 문화 같은 경우에도 전자결제로 바뀌면서 다 전산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예전에 10년 전에 전산화 작업을 했었던 이러한 시스템들이 너무 이제 아웃데이트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설치형으로 되었던 부분들을 다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니까 유지 보수라든지 또는 이거를 바꾸는 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시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이제 한계점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사스 협업 툴들이 이제 점점 강세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트렌드가 이제 구축형 소프트웨어, 온프레미스보다는 이제 클라우드형 사스형 소프트웨어들로 이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유기적인 성장 요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비유기적인 성장 요인도 있을 텐데요. 비유기적인 성장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스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을 좀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IPO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슬랙이라든지 뭐 아사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IPO를 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레이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즈한 자금들을 가지고 확실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레가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세일스포스, 최근은 아니죠. 이제 몇 개월 전에는 세일스포스가 또 앞서 말씀드린 슬랙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레거시 기업들이 새로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그러한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점점 마켓 셰어를 늘리고 키워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스 기업들이 이제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새로운 마켓 니즈가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요. 이 새로운 마켓 니즈라고 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해도 지겨운 코로나19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확실히 일하는 방식이 이제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렸고, MZ 세대의 이제 워크포스 편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희가 떨어져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겪다 보니까 자연스레 재택근무라든지 이러한 하이브리드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인식이 많이 변하면서 해보니까 정말 일을 할 수 있네, 또는 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네, 이러한 인식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게 예고가 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이 갑자기 닥쳤을 때 많은 기업들은 이제 두 가지 큰 영역을 좀 점검을 했어야 됐는데요. 우선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는지라고 한다면은 근무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될 텐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러면은 피지컬하게 보면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예전에 했던 그 업무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매우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리드 타임이 짧은 주기로 이제 서로 업무를 공유를 하면서 리드 타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영역으로는 이제 매니지먼트 레디네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관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관리할 그런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성과를 내야겠죠.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퍼포먼스를 측정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한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가 뭔가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팀원들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괜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그레이 에리아들이 어떻게 그레이한 그런 지역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러한 부서 간의 사일로라든지 부서 내에서의 사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어떻게 서로 싱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포인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규모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또 주요한 고민거리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조직이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이러한 서비스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대한 짧은 주기로 소통을 하면서 파일을 공유하고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챌린지가 뭐였냐면요. 일단은 너무 많은 채널로 정보가 분산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챌린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팀장은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팀장은 이메일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전화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보가 분산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업무를 누가 지시를 했는지, 또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됐던 게 이제 가장 큰 챌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내에서도 그런데 당연히 크로스 펑셔널 팀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사일로가 생겼겠죠. 그래서 싱크를 하기 위해서 줌 미팅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줌 보기만 해도 지겹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매니지먼트 레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되게 많이 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분산된 정보들을 취합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할 수는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고 줌 미팅을 최대한 짧게 잡아서 서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문화를 계속 이어갔으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었는데, 또 여기에서 오는 챌린지가 뭐였냐면요. 일단은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데이터 취합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단순한 업무에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조직을 좀 관리하는 부분이 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말했던 내용들이 전달이 되는지가 좀 잘 되고 있나, 뭐 이러한 걱정들이 또 챌린지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먼데이닷컴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총판을 하고 있는 SPH라는 기업이고요. 저는 오늘 먼데이닷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먼데이닷컴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좀 혁신하시고 업무하는 방식을 많이 바꾸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좀 성공 레시피를 오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먼데이닷컴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간단한 영상으로 좀 시작을 하면요. 먼데이닷컴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고요. 또 어떤 팀이나 어떤 프로젝트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블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테이블로, 엑셀로 많이 업무를 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 구조를 띄고 있고, 태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담당자를 할당하고, 담당자들은 일정이라든지 이 업무에 대한 상태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본인 업무에 대한 현황을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를 다양한 뷰 방식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익숙하신 칸반이라든지 또는 뭐 차트라든지 일정 같은 경우에는 간트 차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변환을 해서 보실 수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더 시각적으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업무 현황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대시보드를 또 활용을 해서 여러 공간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의 공간에서 취합해서 보다 보니까 굳이 보고를 받지 않아도 내가 궁금하면 들어가서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무가 저희가 이제 가장 로우 레벨에서 시작을 하면은 태스크를 관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업무가 할당이 되었을 때 그 업무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제가 하는 역할들이 팀 단위로 봤을 때 팀의 이제 성과가 되겠죠. 그리고 팀의 성과들이 여러 팀들이 합쳐지면은 그 기업의 이제 목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좌측부터 이제 한번 그 전의를 시작을 해보면요. 좌측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구조가 있죠. 그래서 그 테이블 안에는 저한테 할당된 하나의 태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태스크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 업무 현황에 대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먼데이닷컴에서 또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으로 처리를 하면서 저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들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의 테이블 공간에 여러 명의 담당자들의 태스크들이 모이는 효과가 일단 1차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이 모이는 또 두 번째 효과가 있을 거고 산출물까지도 모이는 일종의 디렉토리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태스크를 좀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팀에서 10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10개의 보드를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에 있는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의 실무자들이 상태들을 계속 매일마다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하나의 대시보드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대시보드 하나 보면서 전반적인 뭐 진행률이 몇 %가 완료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뭔가 이슈 사항으로 누군가가 표시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만 좀 핀포인트해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에서 진행되는 그런 루틴한 업무라든지 일회성이나 또는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러한 조직들을 여러 개의 부서들을 또 취합하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기업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팀의 업무라든지 그 팀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팀을 여러 팀들을 같이 관리를 하면서 기업을 관리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숙제로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안고 계신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먼데이닷컴으로 좀 풀었는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데이닷컴을 이제 업무 관리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드리는데 프로젝트 관리로도 쓰실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나올 내부 요청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나오게 될 CRM 세일즈 파이프라인 관리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 관리 사례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우선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 기업에서는 하나의 본부가 먼데이닷컴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200명의 사용자가 먼데이닷컴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0명이 하는 일이 1년 동안 100개에서 15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개에서 150개의 프로젝트를 다양한 국가에서 런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정말 딱 얘기만 들어봐도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지금 우측편에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본부 차원에서 봤을 때 150개의 이러한 보드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1년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150개의 이런 보드가 생성이 되고 뭐 150개가 생성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150개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 이쪽에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150개의 프로젝트를 다 총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0개를 다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 개념의 보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하위 개념의 보드라고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있는 태스크들을 리스팅해서 관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측에서는 이 150개에 대한 요약을 하나의 보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위 개념의 보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측에는 여러 라인 아이템을 통해서 태스크가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좌측으로 상위 개념의 보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하나의 라인 아이템으로 요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서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좌측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미러링 기능을 먼데이닷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러링해서 요약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또 관리 차원에서 확실히 좀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좀 취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먼데이닷컴이 없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뭐 주간 단위로 공유를 하고 취합하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겠죠. 근데 지금은 실무자들이 본인이 한 거에 대해만 잘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요약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취합 작업을 하지 않아도 서로 공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를 통해서 팀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진척률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먼데이닷컴에서는 초록색을 완료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몇 %가 완료가 됐는지, 노란색은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은 몇 %가 진행 중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요소들을 클릭하게 되었을 때 바로 드릴 다운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런 유사한 툴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레거시 CRM 시스템이라든지 PMS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은 대시보드까지는 제공을 해요. 근데 이 대시보드를 클릭했을 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시보드로 보고는 받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드릴 다운 하려고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불러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였다면 먼데이닷컴에서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위 개념의 보드까지 있는 내용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태스크를 누가 했고 이 태스크가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또는 이 태스크가 뭐 왜 이슈가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꼭 이게 뭐 차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간트 차트로 변환해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일정과 함께 또 프로젝트의 진척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해서 또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업무 요청을 관리하는 사례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에서는 탑3 안에 드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뭐 독보적인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의 다양한 국가의 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사들에서 국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사에 있는 특정 팀에게 요청 사항을 계속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쪽에서는 마켓 리서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마켓 리서치 정보가 필요한데 요청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먼데이닷컴을 쓰시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메일로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켓 리서치 팀에게 이메일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것들을 별도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주간 단위로 몇 건의 요청이 들어왔다, 몇 건은 완료됐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고하고 공유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먼데이닷컴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업무하는 방식을 바꿔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좌에서부터 우로 시작을 할 텐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먼데이닷컴에서는 폼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이런 설문지를 많이 사용을 해보셨으니까 익숙한 개념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티켓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데이닷컴에 제공하는 폼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서의 누구인데 이 국가에 대한 마켓 정보가 필요해라고 이제 요청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요청 사항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보드에 이제 하나의 라인 아이템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티켓이 접수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팀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 요청 사항을 보고 누가 수행하면 되겠다 담당자를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지정과 동시에 담당자는 알림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 업무를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 리서치라는 업무 자체가 매우 어떻게 보면은 좀 전문 기관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마켓 리서치 업체와 리서치 펌들과 이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양한 리서치 펌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수행을 할 텐데 이 수행을 하고 나서 리서치 펌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이 리서치 펌과 함께 했는데 뭐 10점 만점에 10점이었다라고 하면 10점을 이제 매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의 보드에 계속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쌓이다 보면은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경쟁력 있는 리서치 펌은 어디인지,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어디가 좀 코스트 이펙티브한지, 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DB 형태로도 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부서에서는 또 이제 이 부서만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했죠. 그래서 아까는 뭐 간트 차트가 표현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일정의 개념보다는 어디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내부 고객 중에 어떤 부서가 가장 큰 고객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 차트를 구성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먼데이닷컴은 커스터마이징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은 업무 프로젝트 관리 툴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업무 관리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다양한 부서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CRM 파이프라인 관리하는 사례인데요. 아무래도 CRM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뭐 세일즈포스죠. 그래서 세일즈포스인데 세일즈포스에 뭐 저희가 이제 제가 1년에 한 300개의 기업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3년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1000개 가까이운 기업들을 이제 만나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CRM 유스 케이스로도 먼데이닷컴을 많이 찾아주시는데 가장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세일즈포스를 쓰다가 이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하는 게 너무 어렵다. 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라는 좀 이슈를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유사한 그런 니즈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한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국내 대기업 중에 한 군데이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영업본부에서 먼데이닷컴을 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업본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소개드린 폼 기능을 여기서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폼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요청 사항들을 접수를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외부에서 접수되는 인바운드 리드를 접수하기 위해서 이 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폼들은 쉐어러블 링크도 있겠지만 인베드 링크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본인 자사 홈페이지에 인베드를 시켜놔서 누군가가 문의사항을 남기면은 그 내용들이 바로 영업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게끔, 그리고 또 할당이 되게끔 이런 구조로 자동화 세팅을 또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신규 고객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제출한 내용들이 또 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업 담당자들이 업데이트를 남기면서 히스토리를 계속 남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객별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BC라는 고객이 있는데 이 ABC와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영업 기회가 10건이 있다. 이 10건의 뭐 합계 금액은 얼마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CRM 툴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 부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부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다루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라든지 고객들이 주는 피드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영업들은 이제 외부에 많이 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매우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먼데이닷컴을 좀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데이닷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도 쉽게 접근해서 내가 업데이트돼야 되는 사항들을 바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고객별로 히스토리를, 제가 영업 담당자인데 이 고객사에 어떠한 오퍼를 줬는지, 또 이 고객사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좀 마음에 들어 했는지, 어떤 거를 더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그럼 영업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고객에 대한 히스토리는 그대로 여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절차라든지 또는 데이터가 로스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좀 안착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성공적으로 안착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쪽에 대표이사님이 먼데이닷컴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 대시보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직관적으로 대시보드를 심플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차트를 활용해서 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딱 숫자만 딱 써놓은 거죠. 그래서 몇 개사가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 몇 것에는 완료됐고 그 금액은 얼마고 이러한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파이프라인 관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러한 데이터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업데이트만 잘해주면 여기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대시보드에 딱 지금 접속했을 때가 가장 최신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별도의 보고 받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시보드의 요소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드릴다운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시보드에서 바로 드릴다운해서 어떻게 보면 클릭 두 번만으로 영업 담당자와 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물론 대표이사님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업 담당자에게 멘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이쪽 기업에서 이제 피드백을 주셨던 거는 그러한 채널이 열린 것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3가지 사례를 공유드렸는데 적용 사례를 좀 도식화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 안에 이제 본부나 부서나 이러한 팀들이 있을 텐데 그 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 보드에서 일어나는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이 아래 보시는 대시보드로 이제 요약이 되면서 C-레벨 분들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적으로 업무가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monday.com은 API를 지원하고 있고 매우 풍부한 API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PI를 통해서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과 또 연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연동해서 추가적인 니즈를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monday.com을 통해서 실제로 업무를 좀 혁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SPH를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많은 도입 구축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귀사에서 갖고 있는 니즈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좋은 발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